문 대통령은 작년 대통령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도 내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동안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검찰개혁안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맞는 이유는 결국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그리고 검찰이 정치의 충견이 된 이유로, 충성스러운 개가 된 이유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검찰에 대한 아주 불편한 생각을 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어쨌든 개혁을 여러 가지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배경으로 지금 내놓은 검찰, 경찰, 권력 분산 혹은 검찰 개혁안을 들여다보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때까지 검찰이 독점하던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청와대에 충견이 되어 왔던 검찰의 역할을, 충견을 두 마리로 바꾼 거로밖에 안 보입니다. 검찰과 경찰. 다시 말하면 권력 시녀가 될 수 있는 기관 두 쪽으로 분산시키고 두 기관이 서로 충성을 경쟁하도록 만드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검찰 개혁안이 나오자 검찰의 반응은, 야, 우리가 지금까지 적폐청산에, 이 정권이 원하는 적폐청산에 앞장서주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혼신을 다해야 하는데, 이 완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도 아니고 완전히 토사구팽된 거 아니냐라고 불평을 하고 있기도 하고, 경찰은 그에 반해 경찰은 64년 만에 경찰이 경찰다운 지위를 확보했다고 지금 신이 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권력 말기가 되면 청와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검찰입니다. 왜냐하면 안에 정보도, 청와대 돌아가는 정보도 제일 많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와대에 칼질을 할 수 있는 칼을 검찰이 들고 있으니까 그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쪽 다가 청와대의 관심을 얻기 위한 권력 투쟁을 지금부터 치열하게 해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인사권을 청와대가 가지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의 어떤 균형을 갖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54년 형사법 제정 이후로,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로 기소, 수사, 영장 청구권은 좀 뒤에 주어졌습니다만 형집행권, 이 모두를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를 봐도 대한민국 검찰만큼 이렇게 무소불위권을 가진 국가에 검찰은 없습니다. 검사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경찰과 나누고, 역할도 나누고, 짐도 좀 나누고, 책임도 나누고,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을 청와대가 끝까지 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때까지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종결권과 내용을 보면 수사 종결권과 수사 지휘권은 검찰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것을 경찰과 검찰이 적당하게 나눈 것입니다. 초동 수사, 초기 단계의 수사를 지휘하는 것. 이때까지는 1차 수사 지휘권을 경찰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이때까지 수사 종결권은
경찰이 일체 손을 못 댔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같지 않습니다. 거의 양분한 모습이 됩니다. 초동 수사, 이 수사에 대한 지휘, 경찰이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찰이 독점해오던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는 개헌하지 않으면 이것은 손댈 수 없는 거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경찰이 하는 얘기가 아니 수사 지휘권과 수사 종결권까지를 우리한테 상당 부분 넘겨준다고 하면서 우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압수 혹은 체포 여기에 대한 수색영장을 검찰이 이거 안 된다고 기각하면은 수사가 어려워지고 우리는 더 이상 수사를 진전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 경찰에게도 권한을 주지 않으면 수사 종결권도 수사 지휘권도 실질적으로 경찰이 가질 수 없지 않느냐 하고 검사에게 항변을 할 수 있고 대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럴 개연성도 굉장히 높고요. 따라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검찰하고 경찰이 둘 다 치열하게 인사권을 쥔 청와대 쪽을 향해서 충성맹세를 더 강하게 하면서 더 치열하게 권력 분산 때문에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윗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권력 신여가 하나가 아니고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신여나 충견이라는 용어를 쓰면 아주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그런 용어를 쓰는 건 지나치다 하지만 이미 그 용어는 실질적으로 그 용어 이상으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 이유는 인사권을 임면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하나만 쳐다보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다가 정권 끝에 가서는 그 임명권을 가진 사람을 치는 것이 지금까지 되풀이되어 온 과정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런 경찰과 검찰 사이에 권력 분산을 통해 충견을 검찰에만 제한하지 않고 경찰까지 끌어들어와서 일종의 약간의 덩거리 정책을 쓰겠다. 정권 말기에 가서는 어느 쪽도 나를 일방적으로 치지 못하도록 한편 검찰의 힘을 뺨으로써 노무현 사태와 같은 걸 다시 안 일으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처럼 되지 않겠다라는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하고 경찰은 그렇다 칩시다. 이게 무슨 대공수사권? 안보수사처는 뭡니까? 국정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존재 이념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해서랍니다. 대한민국 수호가 뭡니까? 우리 안보를 지켜야 대한민국 수호가 됩니다. 근데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남북이 분단된 이 상황에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대공수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뺏어와서 누구에게 준다? 경찰에게 준다. 그리고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은 정보만 모아라. 수사는 경찰이 해라. 정보와 수사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습니까? 특히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은 여러 가지 첨단화된 기기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휴민터, 인간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정원의 가장 뛰어난 기술이라는 게 바로 이 휴민터 기술입니다. 그리고 설사 국정원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도록 이 정보를 넘겨준다 해도 그 정보 소스를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주죠. 정보 소스를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다시 정보를 비교하고 하려면 반드시 정보 소스원에 정보 출처와 제때에 제대로 된 컨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확인도 해야 되는 겁니다. 국정원은 이거 내놓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또 아까 경찰과 검찰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한 싸움을 밑에 자기 밥그릇 세우도록 밥그릇 싸움을 하도록 했던
던져둠으로써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밥그릇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더 충성하도록 만들고, 그에 반해 국정원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생산을 할 수 없는 남자로 만드는 그런 꼴이 됩니다. 정보와 수사를 분리한다는 것은 총알은 국정원이 갖고 있고 경찰은 총신만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총알 없는 총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총신 없는 총알이 어떻게 제대로 역할을 합니까?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대공 수사권을 이렇게 대폭 축소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강화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안보 수사처라는 걸 또다시 만들어서 한다고 하지만 오래 축적된 기술이 없는데, 더더구나 경찰 내에서도 일반 경찰이 정보를 수집한다 하지만 일반 경찰이 가진 정보 수집권은 대공수사 정보 수집권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정보 수집권입니다. 그런 곳에서 정보를 수집해온데 아주 뛰어납니다.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은 국정원에게 너 정보 수집한 거, 대공 관련 정보 수집한 거 경찰에게 주지 마. 빨갱이 잡는 일 이제 안 해도 돼.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거는 김정은에게 선물 주는 겁니다. 우리 남쪽에서 간첩 잡을 생각 안 하고 대공에 대한 수사를 강화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남북 간의 대화에서 우리끼리 한반도 문제를 우리끼리 협력하도록, 해결하도록 협력만 하라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뭐다? 껍데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대공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이 왜 존재합니까? 뭐 해외에 있는 정보를 얻고 국내에 있는 정보를 얻고 예산을 안 줄였어요. 어디 쓰라는 얘기입니까? 대공수사하지 말고 적폐청산하는 국내 정치를 위한 적폐청산을 위한 자료 같은 거 수집해가지고 청와대가 필요하면 그거 갖다 바치는 일만 하라는 겁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발표하면서 하는 얘기가, 청와대에서 얘기가 이렇습니다. 이거 국제적인 정세다. 국제적인 추세다. 수사와 정보를 분리한 대표적인 걸 봐라. 독일을 봐라. 수사 정보 분리하니까 사실은 동독의 간첩이 3만이라고 어떤 분은 얘기하는데 3만이 넘습니다. 제가 2009년 독일 통일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실제로 가서 브리핑을 들었는데 5만이라고 들었습니다. 5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역행하고 있어요. 남북이 분단된 상황,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보와 수사를, 정보 수집과 수사를 하는 것을 지금까지 형보다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한 곳에 집중시켜야 됩니다. 간첩 때문에 별로 걱정도 안 하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경시청, 우리로 치면 경찰청입니다. 경찰청의 공안부, 그 다음에 외교부의 국제정보국, 이것을 NSC 밑으로 통합시키고 있어요. 간첩도 없는 나라에 간첩 때문에 걱정해야 될 정도로 국가가 분단이 돼 이념 대립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프랑스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정보기관 경찰정보국이 프랑스 정보부로 전부 통합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추세예요. 근데 우리는 남북이 갈라져서 이 정보와 수사의 연결고리가 철두철미하게 지금보다 더 하위 단계의 수사는, 그리고 초보적인 단계의 수사는 경찰에게 넘기고 너들은 큰 것만 해. 고위공직자 수사만 하란 말이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이 비리 저지르는 건 난 처리하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검찰은 우리는 경찰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
정말 짜잔한 문제는 전부 경찰에게 넘기고 우리는 고위공직자만 수사하면 돼. 좋습니다. 근데 이거 공수처의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역시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수처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공수처장으로 만들고 공수처의 식구들로 만들 겁니다. 권력 분산 아닙니다. 권력이 지금보다 더 집중됩니다. 그래놓고 또 개헌안에서 최근에 내놓은 개헌 초안에서 보면은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국민들이 국회에서 낸 법안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제를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내가 볼 때 이 방법은 지금 개헌, 국민들에 의한, 정부에 의한 개헌안에 이걸 써먹으려고 이 조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공수처, 검찰에게 권한을 주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철저한 불신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 가지는 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국회에서 거쳐서 가장 중립적인 사람을 내라고 할 때에 내라고 대통령이 양보할까요? 설사 그렇게 던져준다 해도 그건 형식적이고 결국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 권력 집중 상황에서는 지금 내놓은 검찰개혁안이라는 게 정말 진정한 검찰개혁안이 아니고 도리어 검찰에게 집중된 권력을 경찰에게도 분산함으로 정권 말기에 대통령으로 향하는 칼을 둔화시키고 칼끝의 힘을 둔화시키고 그 사이 끊임없는 양 부처의 권력 다툼을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없앰으로써 이 나라의 안보를 2000년 6월 15일 1차 남북정상회담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라. 북한을 적국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식으로 끌고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 눈 똑똑히 뜨고 있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검찰개혁안 때문에 경찰이 이제는 힘을 얻는다. 이제 제대로 된 경찰이다. 글쎄요. 두고 봅시다. 가질 수 없지 않느냐 하고 검사에게 항변을 할 수 있고 대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럴 개연성도 굉장히 높고요. 따라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검찰하고 경찰이 둘 다 치열하게 인사권을 쥔 청와대 쪽을 향해서 충성맹세를 더 강하게 하면서 더 치열하게 권력 분산 때문에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윗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권력 신여가 하나가 아니고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신여나 충견이라는 용어를 쓰면 아주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그런 용어를 쓰는 건 지나치다 하지만 이미 그 용어는 실질적으로 그 용어 이상으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유는 인사권을 임면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하나만 쳐다보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다가 정권 끝에 가서는 그 임명권을 가진 사람을 치는 것이 지금까지 되풀이되어 온 과정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런 경찰과 검찰 사이에 권력 분산을 통해 충견을 검찰에만 제한하지 않고 경찰까지 끌어들어와서
일종의 약간의 덩거리 정책을 쓰겠다. 정권 말기에 가서는 어느 쪽도 나를 일방적으로 치지 못하도록 한편 검찰의 힘을 뺨으로써 노무현 사태와 같은 걸 다시 안 일으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처럼 되지 않겠다라는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하고 경찰은 그렇다 칩시다. 이게 무슨 대공수사권? 안보수사처는 뭡니까? 국정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존재 이념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해서랍니다. 대한민국 수호가 뭡니까? 우리 안보를 지켜야 대한민국 수호가 됩니다. 근데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남북이 분단된 이 상황에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대공수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뺏어와서 누구에게 준다? 경찰에게 준다. 그리고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은 정보만 모아라. 수사는 경찰이 해라. 정보와 수사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습니까? 특히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은 여러 가지 첨단화된 기기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휴민터, 인간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정원의 가장 뛰어난 기술, 이런 대공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이 왜 존재합니까? 뭐 해외에 있는 정보를 얻고 국내에 있는 정보를 얻고 예산을 안 줄였어요. 어디 쓰라는 얘기입니까? 대공수사하지 말고 적폐청산하는 국내 정치를 위한 적폐청산을 위한 자료 같은 거 수집해가지고 청와대가 필요하면 그거 갖다 바치는 일만 하라는 겁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발표하면서 하는 얘기가 청와대에서 얘기가 이렇습니다. 이거 국제적인 정세다. 국제적인 추세다. 수사와 정보를 분리한 대표적인 걸 봐라. 독일을 봐라. 수사 정보 분리하니까 사실은 동독의 간첩이 3만이라고 어떤 분은 얘기하는데 3만 넘습니다. 제가 2009년 독일 통일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실제로 가서 브리핑을 들었는데 5만이라고 들었습니다. 5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역행하고 있어요. 남북이 분단된 상황,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보와 수사를, 정보 수집과 수사를 하는 것을 지금까지 형보다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한 곳에 집중시켜야 됩니다. 간첩 때문에 별로 걱정도 안 하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경시청, 우리로 치면 경찰청입니다. 경찰청의 공안부, 그 다음에 외교부의 국제정보국, 이것을 NSC 밑으로 통합시키고 있어요. 간첩도 없는 나라에 간첩 때문에 걱정해야 될 정도로 국가가 분단돼 이념 대립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프랑스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정보기관 경찰정보국이 프랑스 정보부로 전부 통합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추세예요. 근데 우리는 남북이 갈라져서 이 정보와 수사의 연결고리가 철두철미하게 지금보다 더 하위 단계의 수사는, 그리고 초보적인 단계의 수사는 경찰에게 넘기고 너들은 큰 것만 해. 고위공직자 수사만 하란 말이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이 비리 저지르는 건 난 처리하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검찰은 우리는 경찰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 정말 짜잔한 문제는 전부 경찰에게 넘기고 우리는 고위공직자만 수사하면 돼. 좋습니다. 근데 이거 공수처의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역시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수처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한 대통령 기술이라는 게 바로 이 휴민트 기술입니다. 그리고 설사 국정원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도록 이 정보를 넘겨준다 해도 그 정보 소스를 알려줘 줄까요? 안 알려줘 주죠. 정보 소스를 안 알려줘 주는데 어떻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다시 정보를 비교하고 하려면 반드시 정보 소스원에 정보 출처와
제때에 제대로 된 컨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확인도 해야 되는 겁니다. 국정원은 이거 내놓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또 아까 경찰과 검찰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한 싸움을 밑에 자기 밥그릇 세우도록 밥그릇 싸움을 하도록 해 던져둠으로써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밥그릇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더 충성하도록 만들고 그에 반해 국정원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생산을 할 수 없는 남자로 만드는 그런 꼴이 됩니다. 정보와 수사를 분리한다는 것은 총알은 국정원이 갖고 있고 경찰은 총신만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총알 없는 총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총신 없는 총알이 어떻게 제대로 역할을 합니까?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대공 수사권을 이렇게 대폭 축소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강화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안보 수사처라는 걸 또다시 만들어서 한다고 하지만 오래 축적된 기술이 없는데 더더구나 경찰 내에서도 일반 경찰이 정보를 수집한다 하지만 일반 경찰이 가진 정보 수집권은 대공수사 정보 수집권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정보 수집권입니다. 그런 곳에서 정보를 수집해온 데 아주 뛰어납니다.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은 국정원에게 너 정보 수집한 거 대공 관련 정보 수집한 거 경찰에게 주지 마. 빨갱이 잡는 일 이제 안 해도 돼.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거는 김정은에게 선물 주는 겁니다. 우리 남쪽에서 간첩 잡을 생각 안 하고 대공에 대한 수사를 강화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남북 간의 대화에서 우리끼리 한반도 문제를 우리끼리 협력하도록 해결하도록 협력만 하라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뭐다? 껍데기를 만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양쪽 다가 청와대의 관심을 얻기 위한 권력투쟁을 지금부터 치열하게 해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인사권을 청와대가 가지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의 어떤 균형을 갖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54년 형사법 제정 이후로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로 기소, 수사, 영장청구권은 좀 뒤에 주어졌습니다만 형집행권 이 모두를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를 봐도 대한민국 검찰만큼 이렇게 무소불위권을 가진 국가에 검찰은 없습니다. 검사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경찰과 나누고 역할도 나누고 짐도 좀 나누고 책임도 나누고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을 청와대가 끝까지 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때까지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종결권과 내용을 보면 수사 종결권과 수사 지휘권은 검찰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것을 경찰과 검찰이 적당하게 나눈 것입니다. 초동수사, 초기 단계의 수사를 지휘하는 것. 처음 이때까지는 1차 수사 지휘권을 경찰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이때까지 수사 종결권은 경찰이 일체 손을 못 댔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갖지 않았습니다. 거의 양분한 모습이 됩니다. 초동 수사, 이 수사에 대한 지휘 경찰이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찰이 독점해오던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는 개헌하지 않으면 이것은 손댈 수 없는 거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경찰이 하는 얘기가 아니 수사 지휘권과 수사 종결권까지를 우리한테 상당 부분 넘겨준다고 하면서 우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압수 혹은 체포 여기에 대한 수색영장을 검찰이 이거 안 된다고 기각하면은 수사가 어려워지고 우리는 더 이상 수사를 진전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 경찰에게도 권한을 주지 않으면 수사 종결권도 수사 지휘권도 실질적으로 경찰이 문 대통령은 작년 대통령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도 내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동안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검찰개혁안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맞는 이유는 결국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그리고 검찰이 정치의 충견이 된 이유로 충성스러운 개가 된 이유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검찰에 대한 아주 불편한 생각을 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어쨌든 개혁을 여러 가지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배경으로 지금 내놓은 검찰, 경찰, 권력 분산 혹은 검찰개혁안을 들여다보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때까지 검찰이 독점하던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청와대에 충견이 되어 왔던 검찰의 역할을 충견을 두 마리로 바꾼 거로밖에 안 보입니다. 검찰과 경찰. 다시 말하면 권력 시녀가 될 수 있는 기관 두 쪽으로 분산시키고 두 기관이 서로 충성을 경쟁하도록 만드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검찰개혁안이 나오자 검찰의 반응은 야 우리가 지금까지 적폐청산에 이 정권이 원하는 적폐청산에 앞장서주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혼신을 다해야 하는데 이 완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도 아니고 완전히 토사구팽된 거 아니냐라고 불평을 하고 있기도 하고 경찰은 그에 반해 경찰은 64년 만에 경찰이 경찰다운 지위를 확보했다고 지금 신이 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권력 말기가 되면 청와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검찰입니다. 왜냐하면 안에 정보도 청와대 돌아가는 정보도 제일 많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와대에 칼질을 할 수 있는 칼을 검찰이 들고 있으니까 그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 같지만